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도 디즈니와의 대립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성장률을 반영하면 주가는 저희가 그렇게 과대하게 빠지진 않았다, 적정 수준이라는 판단이고, 디즈니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2개 이상의 OTT를 구독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디즈니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지만 ROE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시장 수준보다 이렇게 낮은 점은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이 차이점을 조금 이제 숫자 단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가입자 수 격차는 지금 계속 점차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110배가 넘어가던 넷플릭스의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는 34배로 디즈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디즈니는 컨텐츠 예산을 32% 정도 늘렸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넷플릭스는 12% 정도만 늘렸고요. 향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주가도 디즈니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보다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넷플릭스의 주가도 41%나 폭락을 했죠. 이렇게 41% 빠지는 동안 디즈니는 10.8% 정도 빠진 걸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주가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OTT 시장에서 디즈니의 지배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 증가였습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오히려 34% 크게 증가하면서 1억 9천만 명, 디즈니와 그렇게 큰 차이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물론 이 1억 9천만 명의 숫자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고, ESPN 플러스, 그 다음에 훌루,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ESPN 플러스가 있죠. 2021년 말 기준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1%로 전년 대비해서는 5%포인트 감소했지만 디즈니는 26%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마케터에서 예상치를 내놓았고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도 디즈니는 42.5%가 나와요. 이 얘기는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42%씩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지만 넷플릭스는 17.7%로 디즈니보다는 더 낮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는 최근에 디즈니랜드 사업 부문에서 현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 제작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2022년 예산은 2020년 대비는 65%, 그리고 2021년 대비해서는 32% 정도 늘린 330억 달러를 쓰겠다. 물론 이 330억 달러에는 스포츠 권리, 이런 스포츠 라이센스 비용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긴 해요. AT&T 산하의 HBO 맥스 같은 경우는 2022년 예산으로 180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넷플릭스는 190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개를 다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디즈니가 오히려 더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작 비용의 증가는 마진 감소로 이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감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출 증가세가 더 크면 사실 비용이 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매출 증가가 나타난다면 이제 마진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2021년 넷플릭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41.6%로 2.7%포인트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디즈니의 매출 총이익률도 27.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7%포인트 증가했고요. AT&T 같은 경우도 물론 통신사업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만 39.2%로 2.3%포인트 모두 전년 대비해서는 이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퍼센트율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있죠. 자, 디즈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신규 고객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디즈니의 기본 구독료는 $7.99예요. 넷플릭스가 15.49달러, HBO 맥스가 14.99달러인 걸 대비를 하면은 일단은 구독료가 더 싸죠. 더 싸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즈니의 2021년 4분기 ARPU, 이거는 유저당 평균 매출인데 넷플릭스와 HBO의 ARPU는 11.8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디즈니는 4.4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디즈니가 지금 기본 구독료가 7.7달러 정도 이제 수준인 걸 감안을 하면 그거보다 더 낮게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무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할인 정책을 이제 마케팅을 많이 썼기 때문에 ARPU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적정 수준에 이르면 이 가격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 상향 정책을 통해서 이 조금 더 매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OTT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디즈니의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넷플릭스의 지금 현금 흐름이 이 수준이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2개 이상의 OTT를 구독하는 이런 멀티 구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디즈니를 보다가 넷플릭스 보자 해서 디즈니 끊고 넷플릭스에 가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파크 어소시에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49%가 4개 이상의 OTT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0,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2021년 3분기에 조사를 했는데 이 얘기는 마치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예전에 이제 공중파 채널도 여러 개를 보듯이 이제는 구독 방식의 그런 채널을 다양하게 보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덕분에 디즈니의 구독자 수 증가에도 넷플릭스의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19%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은 차별화된 컨텐츠를, 오리지널 컨텐츠를 누가 더 많이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컨텐츠를 독보적으로, 독점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약간 채널 경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미국의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9년에서 22년까지인데요. 2019년 당시 넷플릭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4%로 절반에 가까운 지배력을 보였죠. 하지만 디즈니와 AT&T가 진입하면서 점유율은 31%까지 감소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2억 2천만 명, 디즈니 플러스는 1억 3천만 명, 그리고 HBO 맥스는 7,400만 명. 아까 제가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가 1억 9천만 명을 얘기한 거는 이제 ESPN 플러스라든지 훌루를 포함한 거였죠. 자, 디즈니는 2020년 3분기 이후에 넷플릭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구독료는 넷플릭스가 15.49달러로 제일 높고 HBO 맥스가 14.99달러, 그리고 디즈니는 7.99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OTT 기업의 ARPU를 비교를 해보면 ARPU는 이제 평균 매출, 유저당 평균 매출을 얘기를 하는데요. 낮은 구독료와 각종 할인 정책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ARPU는 넷플릭스와 HBO 맥스 대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2021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ARPU는 4.4달러, 구독료가 7.99달러를 감안하면 싼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11.8달러, 그리고 HBO 맥스는 11.2달러로 디즈니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순증 가입자 수와 컨센서스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최근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가입자 수 성장 둔화가 하지만 나타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이제 큰 폭으로 나타내기도 했죠. 4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는 2.7% 감소한 828만 명. 기존 구독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신규 구독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감소를 했죠. 가이던스가 85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나왔었는데 828만 명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쳤고, 총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성장 모멘텀 둔화의 원인으로 아마존, 훌루 등 시장 경쟁을 언급을 했고요. 2021년 1분기 기준 신규 가입자 수를 시장 예상치인 312만 명보다 62만 명이 낮은 250만 명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당일날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자, 주요 기업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게요. 3개월 기준으로 주요 기업 수익률은 AT&T를 제외하고 모두 시장 평균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성장주가 이제 눌리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었죠. S&P 500 평균이 6%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디즈니는 7%, 알파벳은 8%, OTT 산업은 22%, 그리고 넷플릭스는 40%, 로쿠는 48%의 주가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았던 넷플릭스와 로쿠의 주가 수익률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12개월 선행 ROE를 비교를 해보면 2017년과 현재의 모습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2월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12개월 선행 ROE는 25% 정도로 시장 평균 21%를 여전히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로쿠는 각 9%하고 12%로 시장 대비 ROE 수준이 낮아요. 그런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요인으로도 꼽아볼 수가 있겠죠. 2022년 ROE PBR 차트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컨센서스 기준 PBR을 이제 ROE로 나눈 가치 비율, 이제 이건 또 PER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디즈니와 AT&T가 각 29.25배, 7.78배로 넷플릭스 32배 대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싸다는 걸 의미를 하죠. 동종기업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보면 지난 5년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알파벳을 제외한 디즈니, 넷플릭스, AT&T의 1단위 위험을 적용한 연율화 수익률은 모두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주요 종목 상대 비교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디즈니가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12개월 선행 PER과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PEG 배수를 제가 구해봤는데 디즈니는 0.7배, 넷플릭스는 1.7배, 알파벳은 1.7배를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디즈니가 더 낫다는 건 이익 성장성을 반영을 했을 때 현재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OTT 미디어 시장의 흐름은 넷플릭스 독점 구조에서 디즈니와의 경쟁 구조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금 흐름은 저희는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2개 이상의 OTT를 구독하는 그런 멀티 구독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성장을 나타내는 기업은 디즈니인데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 증가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넷플릭스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디즈니는 OTT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수혜 부분인 디즈니 랜드, 호텔 앤 리조트 사업 부문도 현재 함께 보유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사업 부문이 다양하다는 점도 하나의 강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디즈니의 ROE 수준이 시장보다 낮은 점, 그리고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조금 더 시장보다 낮다라는 점은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